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2부 이제 경희대학교 네. 이제 수식 경쟁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여태까지 경쟁률 분석한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 경희대가 지금 매년 입시 전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경쟁률하고 지금의 경쟁률을 비교하는 게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전형 자체 옵션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거를 그렇게 좀 맞춰서 보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좀 그 얘기까지 같이 할까 하는데, 우선은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2022 입시에서 7566명이 봤는데 올해는 66,636명이어서 무려 3,930명, 한 4,000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게 일단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경희대가 대한민국에 있는 4년제 이 대학들 중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은 학교 중 하나예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그 탑 10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탑 10 안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학교 중 하나예요. 그 안에서도 실제로 원래는 지원하는 집단들이 1등급 때부터 2등급 때 한 초중반까지 그렇죠. 요 라인에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1등급 거의 극상위권 애들도 가끔 경희대를 쓴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2등급 대 애들은 이제 일발 역전을 위해서. 그렇죠. 스펙트럼이 매우 높고, 원래 지원자 집단도 굉장히 많고, 그 풀 전체가 넓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단 1년 만에 7만 명대의 지원자였는데, 이게 6만 6천까지 떨어졌다. 그럼 4천 명의 인원이 떨어졌는데 보시면 서울 캠퍼스가 무려 2,228명. 그러니까 이거 보고 놀랐어요. 서울이. 국제도 뭐 1,700명. 물론 경희대가 이원학 캠퍼스니까 서울이나 국제나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인기 학과들은 다 서울에 있고, 네. 서울 캠퍼스에 당연히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년 거의 2배 가까운 인원들이 항상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 2,000명 이상이 빠졌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빠진 거예요. 자, 교과 기준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어요. 네. 635명이. 하지만 이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나 이 종합 전형이 좀 인원이 줄었죠. 342명. 근데 뭐 여기까지는 대동소이하다 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네.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논술에서 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논술이 거의 이제 전체적인 정원 숫자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따가 우리가 논술 얘기도 좀 하긴 할 건데, 이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논술 전형이 빠지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저는 이제 의학 계열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따 한번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자, 요거를 하나를 제가 갖고 왔어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 경쟁률이 이렇게 빠졌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는 거는 전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전형이 바뀌었는지 알아요. 2022 학년도에 교과 전형은 학생 100%였어요. 원래 교과 100이었는데 네. 올해부터 이 서류 평가라고 하는 30%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단순 100%면 내가 0.01이라도 등급이 높으면 그렇죠. 무조건 내가 유리한 게임인데 종합평가라는 게 생겼어? 그러면은 나보다 점수가 낮은 애도 나를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그 애매한 일반고 학생들, 그러니까 네. 이 서류적인 요소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 학교의 일반고 학생들이 무턱대고 경희대를 쓰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렇죠. 아무튼 저놈의 종합평가, 우리가 이 평가의 핵심이 세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특 못 써주는 학교 애들은 여기 쓰기 어려운 거야. 그러네. 그래서 솔직히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학교 솔직히 까놓고 세특 못 쓰니까 너 쓰지 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3학년도에 좀 변수가 생긴 게 아닌가. 네. 다만 그러한 부분을 나는 되게 지금 회의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일반고 학생들은 이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었지. 늘었어. 예. 이게 나한테는 기회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요게 바로 뭐다? 함정카드. 빡시지. 이게 함정카드인데 우리 애들 무려 635명이 이 함정카드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불나발 댕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함정카드야. 그러니까 원래 나처럼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애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는 무조건 기회래.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2022학년도에는 추천 인원이 고교별 최대 6명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입시 요강은 어떻게 되냐면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6명이냐면
실제로 4명인데 인문계 2명, 자연계 2명이에요. 그래서 각 계열별로 2명씩, 그러니까 각 계열별로 2명씩 해서 최대 6명까지 쓰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 학교가 4명까지 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던 이 추천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냐? 5%. 재학 인원의 5%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200명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명 있는 학교도 6명까지밖에 못 썼던 거예요. 그렇죠. 300명이 있어도 6명밖에 못 썼어, 원래는. 경희대가. 그래서 경희대가 교과 전형으로 굉장히 우수한 집단 애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2022 입시 때 경희대 교과 추천이 진짜 모든 일반고 학생들의 이 추천에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나비 효과가 돼버렸죠. 왜냐면 원래 여기를 1등 후반 애들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1등 극초반 애들. 예를 들면은 지균 쓰는 애들이랑 받아버렸단 말이야. 아, 안전하게. 그러면 이게 1등 후반 애들은 말도 못하는 거야. 왜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줄 서갖고 주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경희대가 생태계의 교란종이었네. 이것 때문에 진짜 학교에다 그 추천 인원들 제한 두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3장까지만 줘. 이런 엄청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러한 변수들이 있었는데 이게 2002년에 바뀌었죠. 200명 중에 5%면 10명이에요. 그쵸. 훨씬 인원이 많았죠. 300명이 5%면 15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지원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인원이 늘었다. 요것도 요거하고 같이 한몫을 한다고 하면 지원 인원이 늘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2022학년도에는 원래 의예, 한의예, 치의에 약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종합으로 뽑았다.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경쟁률을 볼 거지만 여기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 전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교과 전형만큼은 지원 인원이 늘어나는 데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종합전형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종합전형은 인원이 줄었잖아요. 뭐 인원이 줄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수능 최저 학력이 원래 2022년도에 있었어요. 종합전형에 2하 5가. 근데 이거를 없애버렸어. 근데도 줄었어. 근데도 줄었어. 그러니까 근데 줄었다는 게 뭐겠어요? 종합전형에서 허수가 줄었다는 거. 그렇죠. 실제로 2하 5가 있을 때는 허수가 있었지. 왜냐면은 저도 2022 입시 때는 경희대를 뭐 학생마다 차이는 있지만 2등급 후반에도 쓰게 했었어요. 일단 2하고 맞춰놓으면 모르니까. 2하고 맞추고, 그리고 2등급 후반이지만 불구하고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계열 과목들이 매우 우수한 애들은 경희대를 제가 주저없이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아이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졌다. 완전 배제돼 버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1단계에도 4배수, 3배수로 배수가 또 줄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하고 종합에서 뭐 인원이 늘었거나 줄은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년도 증감 비율은 보지 않을 겁니다. 네, 증감 비율은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우선은 경쟁률 기준에서 일단은 말씀해 드릴게요. 지역 균형은 가장 높았던 게 약학과. 가장 나왔던 게 도예학과예요. 네. 증가폭은 안 보여드릴 거지만 요런 학과들이 증가폭이 올라갔고 증가폭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약학하고 의학하고 지금 보세요. 한의과하고 치과하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2022년도에 안 뽑았어요. 근데 올해 뽑죠. 4명, 11명, 여기 3명, 여기 8명을 뽑는데 이 학과들이 경쟁률 제일 높은 학과들 탑10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러네. 1, 2등이 약학의학. 거기에 5등이 한의과. 한의과 심지어 그것도 인문계열. 인문계열. 문과계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여기가 거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죠. 유일한 진짜 거의 학과 같은 존재다. 야, 근데 3명이야. 3명 뽑는데 74명이 지금. 그럼 이 74명이 어떤 애들일까요? 문과 원탑에 제가 볼 때는 전교 속차 기준에도 이과 애들하고 거의 삐까삐까. 그렇죠. 그런 애들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치공계열도 8명인데 169명. 굉장히 많이 지원들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보면은 전부 이과입니다. 그러네요. 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이 있는 학과가
영어 영문학과. 요거 빼고는 전부 다 지금 다 이공계열에 속한다. 뭐 생활과학에 있는 이건 뭐 예체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거 두 개를 빼면 전부 다 자연계열, 의학계열, 공학계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직윤에서 이하 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과 애들이 겁나 만만히 보고 들어오기가 너무 좋은 거야. 가장 낮았던 거는 뭐 도예학과인데 이건 예체능이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학과로는 국제학과가 가장 낮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인문계. 쭉 보시면 예술, 디자인, 호텔, 뭐 인문계. 그러니까 지리학과 자연계열 빼고는 전부 다 인문계열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문과가 직윤에서는 확실하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수능 최저고 모고를 떠나서 일단 문과 애들이 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네. 그냥 문과 애들이 여기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원하고 증감폭 자체도 작년에 비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 증감폭이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네. 그죠? 네. 우리가 교과 단순 100에서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는 것까지 감안을 했는데도 이공계 애들은 늘었다는 건 이공계 애들 입장에서는 세특도 자신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애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과중고. 과중고 애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죠. 자기들의 세특을 믿고. 그렇죠. 반대로 문과 계열은 세특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과 애들에서 여기를 쓰려면 기본빵 일단 고등급 내신을 갖고 있는 애들. 그리고 최저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주로 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쪽 이공계열의 경쟁이 높았던 데는 저는 솔직히 허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함정 카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애들도 많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원래 경희대가 이공계가 그렇게까지 유명한 학교는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이하보라고 하는 이 달콤한 그렇죠. 요 초콜릿 같은 요거 하나 하고 여기에 30%? 30%를 종합으로 반영한다고? 여기에 혹 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으시죠. 반대로 문과는 이럴 때 문과가 이과보다 더 이성적인 거예요. 왜? 이거 어렵거든. 그렇죠. 이게 어렵거든 얘네들. 엄마 아빠는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아니거든.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와 죽어나간다 이거. 거기에 이걸 본다고? 하면 솔직히 인문계열에서 세특이라고 하는 건 외고를 못 이겨요. 근데 외고에는 여기 쓰잖아. 5%잖아. 네. 그러면 외고에서 2등급 때 이등급 애들이 애들이 쓰고 들어올 수 있는 거, 그 30% 우리가 제껴줄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여기는 생각보다 아까 앞에서 봤던 이과에 비해서는 허수가 생각보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좀 낮아도 진짜 탄탄한 외부 계열 애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일반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문까지만 누가 이하보를 맞추면서 내가 그래도 1등급 때 하는 애들만 참전했을 가능성이 되게 큰 거야. 그러니까 2등급이 참전하기 어려운 거지. 그런 것들이 한번 작용돼서 인문계열의 예체능 계열은 전체적으로도 증감 비율 자체가 다 마이너스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최저가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인원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제로 그 최저에 의해 최저가 없어지면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들을 했었지만 불구하고 아닌 이유는 확실히 최저가 없어짐으로써 애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허들이 훨씬 높아진 거죠. 아 이거까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써? 그래도 경희대면 탑10인데 자사고 애들 쓰잖아. 네. 외고 애들 쓰잖아. 지역 명고 애들 쓰고 대치동 새끼들 쓰잖아. 그럼 걔네 내가 2등급 중반 애들 세특을 어떻게 이겨? 걔네들의 그 서류 평가를 내가 어떻게 이겨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우리 동네 애들들. 그렇지. 그 우리 동네 애들들 입장에서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대신 나는 이하보 맞출 수 있어. 근데 쟤는 못 맞출지도 몰라. 왜? 그만큼 내신 낮은 애가 자기의 서류를 갖고 들이미는 게임이니까. 그러면 그 허들에 대한 장벽이 높아졌다라는 게 저는 실제로 뭐 몇백 명이지만 인원이 줄면서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과가 가장 인기가 높았고 가장 낮은 건 이제 도예학과, 네. 그다음에 증감폭이 높은 거 생물, 그다음 증감폭이 하락한 건 사회학과입니다.
보시면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경쟁률 기준 했을 때 100명 이상 몰라서 전체적으로 증가폭도 매우 올랐고 무려 50대 1이 넘었어요. 야. 이건 도대체 생물학과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뭐 낮은 것도 아닌데. 네, 낮은 건 아니었지만 생물학과를 저는 여기서는 뭐 생명공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생물학과를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좀 전략적으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막상 가서 뭐 배우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도 하시고 생명 뭐 비슷하거나 같은 뭐 공과 건물이 있지 않나? 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맞아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경희대니까 네. 경희대란 타이틀에 맞춰서 지원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다수가 이제 이공계, 뭐 약학, 한의과. 그러니까 문과에서 제일 높았던 건 정치외교학과가 이제 가장 높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이공계열 학과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정경계열, 인문계열 그나마 인기가 좋다는 정경계열 학과들이 좀 많이 이제 눈에 보이곤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특히 정경계열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요 정치외교, 미디어, 행정 요런 학과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의상학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요 학과들이 외고 아니면 요 자사고 이 문과 계열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쓰기가 좋은 학과예요. 전략적으로 쓰기 좋고, 왜냐면 선호도도 높은 학과들이야. 미디어 이런 거 진짜 선호도 그렇죠. 높고, 행정계열 선호도 매우 높아요. 정치외교학과 이런 거 선호도 높죠. 그러니까 문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공직에 들어갈 수 있거나 그죠?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나는 공무원이 나의 목표다. 요런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러한 학과들이 좀 많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고에서 외국어 관련된 학과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진짜 탑티어 애들은 솔직히 외국어 관련 학과 많이 안 쓰거든요. 정치외교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왔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이 경쟁했을 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인기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런 좀,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허수보다는 그래도 좀 되는 애들끼리 박터지게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낮았던 학과는 도예학과는 뺄게요. 네. 그걸 빼고 나면은 이제 글로벌 한국학과, 이제 국제 계열에 있는 네. 뭐 한 명 모집인데 7명. 7명. 근데 뭐 실제로 이거를 낮은 학과라고 쓰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실제로는 응용수학, 응용물리학과 정도가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제일 낮지 않았냐. 근데 인원이 7명 이상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응용계열, 요게 다 국제 계열 학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캠퍼스야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과들을 딱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자연계열은 국제 캠퍼스 학과들이 확실히 좀 선호가 낮다. 요거를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 확실히 이제 외국어 관련 학과들, 요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쓰는 애들이 많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외국어도 이게 제2외국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안 배운 학과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진짜 애들이 좀 짜증나는 이런 거야. 아, 진짜 여기야말로 이거 외고들이 판치는 게임을 하는 거고요. 외고들이 판치는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 살았던 애들 아니면 그렇죠. 아주 전략적으로 뭐 2학년 때부터 내가 틀어가지고 뭘 했다거나. 근데 뭐 활동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외국어 계열. 일반고에서. 일반고에서 외국어. 러시아 학과를 가려면 러시아 가면 책을 보고 세특을 쓰고 해야 돼. 이걸 누가 써줄 거냐고. 누가 이걸 써줄 거야. 너무 어렵잖아. 근데 그런 거 쓰는 애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유니크한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경쟁자 집단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다른 거에, 그러네. 다른 계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경희대가 아무래도 캠퍼스가 2개의 캠퍼스라는 점, 그리고 좀 인기학과, 비인기학과가 조금 명확하게 좀 갈려져 보인다라는 점, 이런 것들에 2022 입시와 2023 입시의 변화의 폭이 교과든 종합이든 다 생겨버렸기 때문에 확실히 경희대가 지금은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 자체가 줄었다고 해서 이게 계속될 거라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하고는 유사한 폼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이제 경희대는 제가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경희대는 이제 증감폭에 대해서는 가져오진 않은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은 그래도 좀 딴 얘기를 좀 많이 한 거죠. 요런 네. 좀 차이점들이 있고 요렇게 아마 지원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논술,
근데 아까는 사실 논술이 무려 거진 4,000명이 4,000명이 빠졌어. 논술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선은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게 인문계 한의학과. 네. 가장 인기가 높았고, 뭐 환경공학이 낮았어요. 증가법 상승도 인문계에서 한의학과 제일 높았고, 약학과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좀 의외죠. 자, 여기도 이제 경쟁률을 보면 한의학과 인문계열이 339, 약학 계열이 205.75, 네. 의예가 197.53, 치유예가 169.82, 심지어 한의학과 자연도 106.44. 그러니까 경희대의 빅5. 그렇죠. 경희대 빅5를 제가 부를게요. 경희대 이 빅5 학과가 거의 전체 경쟁률은 다 이끌었다고 봐야 된다. 네. 다만 보면 알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경쟁률을 끌어올렸는데 인원은 다 줄었어요. 다 줄었네. 인원이 다 줄었어요. 전부 줄었습니다. 늘어난 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원이 줄었는데 대다수가 두 자리 숫자 이상 줄었어요. 그러네. 특히 약학은 3,453명이 1,646명 반토막 난 거죠. 증감폭이 225.8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지? 요거를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나름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보시면 요거 빼면 이제 주로 문과 계열 애들 좀 많이 지원을 했다. 자, 반대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좀 낮았던 전형들을 보면 주로 이제 공과 계열, 자연 계열 요런 계열들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캠퍼스 학과들들, 국제 캠퍼스 학과들이 좀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전체적으로는 좀 솔직히 수료논술을 이제 준비해서 활용하는 애들이 알고 보면 다 거의 대부분들이 재수생 아니면 N수생이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역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내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논술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논술 준비를 하는데 하면은 아무리 경희되지만 이 국제 캠퍼스가 솔직히 땡길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솔직히 그냥 똑같은 수리논술 준비하는 애들 입장에서 진짜 내가 수화를 못하는데 내가 수리논술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서울 캠퍼스를 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 그 정도로 노릴 수 있는 수학적 실력 갖고 있다? 그러면 떨어져도 요 라인에서는 뭐 한번 뭐 한의대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들 할 거라 보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증감 비율이 다 떨어진 것이 좀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희대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높지 않다? 요런 이제 느낌이 났는데, 그럼 왜 그런 느낌을 가질까? 요걸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경희대하고 가장 유사하게 우리가 논술 전형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학교가 저는 이제 중앙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학교 라인도 비슷하고. 둘을 가져왔는데, 일단 경희대학교 논술의 차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절을 보면은 한의학과 인문계열이 여기 보시면 3합4예요. 딱. 네. 의예, 한의의, 자연계열, 치유의, 약학이 다 똑같아요. 네. 얘는 보면 3합4예요. 다 3합4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인문계열하고 그냥 일반 자연계열은 전부 2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쓰는 애들이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논술 100%가 아니에요. 교과가 30%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 논술 100%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수 논술러 애들한테는 경희대 그렇게 메리트가 없네. 중앙대도 비슷해요. 중앙대도 우선 보세요. 논술 70%죠? 네. 교과 20%, 출결 10% 거의 비슷해요. 저번 주에 우리가 했을 때 중대도 확 줄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 3등급 이내, 뭐 4등급 이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솔직히 경희대 중앙대는 아무리 논술에 반영률이 높고 교과 반영률이 낮다고 해도 솔직히 내신 4등급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 수준 애들이 넘어가는 애들의 시험 문제야. 그렇죠. 그러면 최소 3등급 때는 돼야 돼. 근데 3등급 때 되는 애들이 논술을 쓰는데 경희대, 중앙대, 여기에 또 얘네는 이원화되어 있잖아. 그쵸. 중대 암성, 경희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국제 캠퍼스, 그쵸. 거기를 쓴다고 쉽지 않지. 그러네. 그러니까 서울캠이나 아니면 아예 인기 있는 의예나 한의 여기가 아니면 얘네들 그 논술 전형이 그렇게 메리트 있지 않은 거야.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작용을 하고, 또 하나 아까 봤지만 왜 이놈의 약대가 확 줄었을까? 약학 지금 보세요. 3합4잖아요. 네. 자, 중대 한번 약대 볼까요? 중대 약대를 보면 약학과 의학과 똑같은데
4.5예요. 여기 두 과목 평균이고 얘는 한 과목만 반영해요. 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경희대가 훨씬 쉽죠. 3합 4고 여기는 4보잖아. 같은 논술의 최저인데. 자,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3합 4 정도가 되면요.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아니지만 지방권에 있는 의대 논술의 최저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약대를 써서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애들의 레벨이면 당연히 중대도 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경희대 논술을 쓰는 애들은 3합 4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니 왜 3합 맞추는 애가 어떻게 써가 아니라 기본빵 4합을 준비하는 애들이 경희대를 같이 껴서 쓰는 거야. 여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곁다리로.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쓰지만 실제로 여기가 1번이 아닌 거야. 특히 약대는. 왜냐면 약대로 경희대가 그렇게까지 인지도 높지 않아. 그렇죠. 여학교들은 여학교 논술이 훨씬 경쟁률이 있으니까. 남학교하고 여학교 공용으로는 중앙대가 있고 그 밑으로 해도 솔직히 약대하고 버금가는 의대나 치대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굳이 경희대 약대를 쓰느냐. 나는 그것도 작용했을 거다. 그게 한 1000명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지원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경희대나 중앙대처럼 이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최저가 존재하는 논술 전형의 학교들이 논술의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논술 100으로 바꾸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럼 왜 얘네가 바꾸겠어? 논술로 돈을 많이 버는데 논술로 돈을 못 버니까 다시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나오나 했어, 오늘을. 땡겨야지. 그렇죠. 이게 캐시카우인데 그렇죠. 왜 캐시카우로 버려? 이 교과 20%가 뭘 의미가 있어, 걔네들 입장에서. 논술 돈이 얼만데? 그럼. 한국 사람당.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반박하면 반박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네. 제 말이 틀린 거랑 마찬가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러네. 요런 게 아무래도 그 경희대 빅5라 불리는 최상위 의학계열 학과지만 불구하고 다른 어떤 학교들의 어떤 분산 효과, 그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산, 학과에 대한 분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희대는 전형도 살짝 분산 효과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대체 가능한 학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었다. 그게 많죠. 그렇게 많이 빠진 거다. 그렇게 봐야죠. 뭐 얘기 안 했지만 이하여대도 논술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중앙대뿐만 아니라 라인에 아니 시립대도 있어. 물론 시립대나 뭐 외대는 이 의학계열이 없다 하지만 의대가 아닌 이상 저는 약대를 쓰는 애들은 좀 그 선택폭이 넓다 보니까 약대가 최정점 아니면 뭐 진짜 의대 한 장 하지만 얘네는 생명도 쓸 수 있어.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일반 학과 써도 돼. 컴공도 쓸 수 있는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의대 하는 애들이 아니면 다른 애들은 조금은 하이브리드로 조금 더 응용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폭들이 생기면 옛날처럼 약대할 필요 없죠. 그리고 저는 2022 때 약대가 어마어마하게 모든 학교에서 인기가 높았던 거는 첫 해잖아요. 첫 해죠. 그 버프가 엄청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슈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어. 당연히 속된 얘기로 개나 소나 다 쓸 수밖에 없는데 한 해 쓰고 입시 결과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항들도 나오잖아. 그렇죠. 보니까 이게 이건 내가 아니다. 접근할 만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다 합쳐져서 전체적으로는 경희대의 논술 전체가 빠지면서 특히 약대가 아니면 이런 빅5라 불릴 수 있는 의학 계열에 있는 인원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줄었다. 아닌가.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좀 분석해서 좀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제가 분석한 건 좀 색다르게 좀 분석을 좀 한번 해봤고, 왜냐면 워낙 변화가 많은 학교 중 하나여서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기존하고 진강폭이 5일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그냥 숫자만 갖고 숫자로는 안 되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전체적인 이 맥락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오늘은 좀 그 부분으로 네.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외국어대를 가지고 외대.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외대를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좀 베일에 쌓인 대학교. 그러니까 정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외대는 정말
딱 가야 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매니아틱하게. 네. 지원하는 집단들이 되게 정해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학교가 일반고 학생들이 또 그렇게까지 아주 선호하는 학교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공계 애들 입장에서 완전 메리트가 없는 학교고. 그렇다고 또 네임밸류가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문과 애들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의미 부여가 되죠. 왜냐면 여기를 들어가는 정도면 나의 어떤 가치가 외고 애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든. 그렇죠. 이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외고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